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한번 볼게요. 이 작품 예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되게 유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어린 시절에 공용 화장실에서 일을 봤던 일, 그치? 한번 잘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갈게요. 나는 재개발로 인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상돈네를 찾아갔대요. 자, 일단 나왔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서술자가 지금 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는 서술자 다른 말로 하면은 1인칭 서술자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이게 본인이 본인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는지 남의 얘기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한다면은 관찰자, 자기 얘기한다면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 사라진대요. 산업화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난 어디로 간다? 고향 산동네로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대요. 회상하겠구나, 과거 회상하겠구나, 역순행적 구조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낡은 털실 밑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성큼성큼 무릎을 들어 발걸음을 옮겼대요. 자, 왜 뽀드득거리겠어? 눈이 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 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 9가구가 함께 쓴데 다른 말로 하면은 공용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용 화장실에 가고 있구나, 겨울에. 2번씩이나 푸드덕푸드덕 몸소리를 치며 오줌을 갈겼대요. 이빨을 위아래 서너번 맞부리쳐 뽑아내는 오줌주기가 원뿔형으로 딱딱하게 굳은 언 땅에 둔탁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대. 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청각적인 느낌 많습니다. 곧이어 따스한 오줌 세례를 맞은 언똥이 물컹물컹하게 녹아내린 소리를 눈을 지그시 감고 듣다가 김이 되어 무럭무럭 콧속을 파고드는 지린내의 후각이죠. 코를 쫑긋거리며 돌아나온 것까지는 주었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겨울에 얼어있는 변소에서 일을 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지춤을 추스르며 김장독을 가지런히 묻어둔 눈 곁을 어정어정 걸어 나오다가 발끝으로 눈 덮인 가마니떼기 밑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밟았대. 가마니떼기 속에 발을 담근 채 눈을 푹 뒤집어 쓰고 벽에 있던 기다란 그 물체는 고개를 발딱 젖히는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대요. 눈에 털려나간 그 물체는 공사판에서 쓰는 빠루라는 연장이었대요. 아, 연장이구나. 어른 엄지보다 굵은 그 기다란 쇠뭉치는 지렛대로 쓰였대.까요? 뭐 철로 되어 있거나 그렇겠죠.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져서 대목 같은 것을 빼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망치하면 떠올리는 그거 있죠. 망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망치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이것만 있는 게 빠루예요. 그런데 그 빠루가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마한 짠지단지, 약간 요거는 짜게 묻힌 김치라고 보시면 돼. 오이장아찌 이런 느낌인 거죠. 뚜껑은 두 동강이나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쫙 그어졌대요. 금은 같지만 그 짠지단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지는 않았대. 이거 당장 지금 부서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틈새에서는 이미 김치 냄새를 풍기는 국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고 있었대요. 후각, 시각 다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릴 때 겪었던 겨울의 어느 일화를 풀어주고 있는데 그 일화가 굉장히 지금 감각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감각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저질렀대요. 나는 삭풍이 부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가에 서서 힘이 쭉 빠져나간 두 어깨를 거느렸대요. 고개를 져서 하늘을 바라봤대. 오,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충격받은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됐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당황스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당황과 당혹감이 들어가는 거죠. 놀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 다 털어버린 새벽 하늘은 지금 시간대가 언제야? 새벽이야. 그쵸? 새벽 하늘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내 혼자 들어가 닿을 수가 없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느님한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그치? 외치는 건데 내 혼자 소리가 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뿌린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주지는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어때? 너무 놀랐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상상은 어때요? 어릴 때는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빠루가 마녀의 주문을 받아서 위장하고 있다가 나를 일부러 덮쳤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력.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드러난 부분이죠. 또는 동화적 상상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화에나 나를 못 본 이야기죠. 마녀가 저주를 걸었다. 나는 어린애답지 못하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것은 그 순간 헐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었대. 피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대. 기절했다고 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 뭔가 달라져 있겠지. 또는 최소한의 몸에는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붙었대요.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대. 즉 나는 이 피로감이 왜 생겼다? 세상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절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죠? 변소에서 오줌볼을 위고 돌아서기까지 난 너무 생생했고 빠르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까지 불과 10여 초 정도밖에 안 흘렀대.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대. 따라서 그 피로감이란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거였대. 그런 의미에서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피로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느낄 만한 피로가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가 느낄 수 있는 피로는 뭐예요? 보통 너무 열심히 놀아서 힘들었다. 오늘 너무 빡세게 놀아서 졸리다. 이게 전부잖아. 그건 육체적 피로인 거죠. 보통 이게 육체적인 고단함이 바로 어린아이가 느끼는 피로인 겁니다. 그죠? 이거를 보시면서 이게 어린아이의 피로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인 흔들림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른의 피로인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피로. 어린아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의 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 어른만이 갖는 책임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대.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 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기며 쥐어짠 두어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어렸대요. 박탄디라는 게 뭐냐면 바카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카페인 음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카페인 음료고요. 카페인을 먹었을 때 그 쓴맛, 알싸한 맛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대.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 일에 오랫동안 책임을 져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감을 해결하기 위해 어른처럼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곡물야수 순싱의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러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대요. 아저씨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랑은 다른 거죠, 어른들은.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고단한 일을 다 해야 했다. 어른들은 필요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중략 부분 볼게요. 나는 깨진 짠지항아리를 눈 속에 파묻고 눈사람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제목의 의미인 거죠. 눈 속에 파묻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눈이 녹으면은 곧 비밀이 탄로날 것이라는 생각만 들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가출을 해버린대. 회피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좁은 뒷골목, 더러운 곳만 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집으로 왔어요, 그에는. 그리고 오늘 해질녘,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아까 새벽에 시작해서 해질녘이 됐네요.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9가구의 집으로 돌아갔대. 대문간 앞에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엄마한테 연탄 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전부야 내 걱정은. 그쵸?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했대. 내게 일제히 거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러면서 와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이 들키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대. 이게 나의 감정이죠. 내가 내 얘기, 나의 감정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왜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아무도 그걸 혼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괴리감을 느낀 겁니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원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벽면통 쪽을 봤대. 근데 아무것도 없었대. 눈사람도 없었고 짠지잔지도 없었대. 대체 뭔 일일까? 그죠? 아무것도 없었대. 그러니까 내가 와보니까 정말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낯설었대요.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하고는 이렇게 머나먼 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어슴푸레한 깨달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사춘기 때 많이 겪는 일인 거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나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배우잖아요. 군중 속의 주인공 뭐 그런 말 배우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서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성숙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에도 흘려야 될 것 같았대요. 괴물스럽고 슬프다는 거야.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과 같은 깨달음을 얻고 성숙해진 거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낯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긴 눈물 서너 방울 좀 짜내는 건 일도 아니었대. 나는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서 눈물을 떨구며 울었대.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를 지키고 있었다면 나는 혼란스럽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뭘 잘했다고 우니? 정초부터 애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 속에 파물을 생각하고 어찌했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건이 다 어때? 어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거를 뭐해? 치웠다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정리해 준 거죠. 즉 어른들한테 이 사건은 어때?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른들에게는 뭐예요? 이거는 별일 아닌 사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치우면 되는 거고 별거 아니야. 이게 하루 종일 혼날 정도로 막 심각한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웃었대요.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줬대.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울음을 딱 그치고 막 달리고 달렸대. 나는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컸다. 이게 뭐예요? 회상인 거죠. 그쵸? 자,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치?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나는 성숙의 과정을 겪어간 거. 즉, 어린아이였던 내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를 깨달아가며 저 어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가며 그렇게 어른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 딴 데는 안 왔죠? 안 들르고? 기차집에 갔다 왔대요. 응, 있었지. 거기 좀 뭔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려다가 걔 조심이라서 해서 못 보고 나왔대요. 보니까 너무 바뀌었대. 지붕도 기와에서 슬래브로 바뀌고요. 마당 쪽도 반지하까지 지금 2층이나 다름이 없었대요. 형은 건성으로 고개를 주걱거렸대요. 자, 여기부터 뭐예요? 현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컸다까지가 이제 과거고요. 여기부터가 현재로 복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형, 조합이라면 보수는 좀 나와요?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재개발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받는 금년 하나도 없지. 하지만 나야 큰 돈은 못 만지지만 청탁에 큰 이권 사업이 몰렸으니 잘만 하면 떡고물 깨나 붙일 수 있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근데 너 참 아버님 틀파진 가지러 왔다면 아랫집에 안 가니? 그만둘까 봐요. 대낮부터 배고프게 술을 마시고 또 볼품 찾아간다는 좀 그렇잖아요. 돈 3만 원 건네주는 건데 엄마가 말한 대로 온라인 기사 같은 거 이용하는 게 낫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뭐야? 이 사람의 목적은 아버님의 틀사진을 가지러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마을을 방문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갈래? 지하철 타려면 아니면은 커피라도 마시자. 듣긴요 뭘. 형이 알아서 잘 해줄까? 내가 해주긴 뭘. 네가 딱지를 팔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겠다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면 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겠다 안 하겠다. 내가 아무튼 다 실고시대로 되도록 다리는 넣을 수 있대요. 내 생각엔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현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분양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게 낫겠대. 그럼 자기는 뭐 한다? 심부름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야? 형과 대화를 해가지고 그 조합이죠. 재개발 조합. 그래서 마을의 재개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재개발을 하면요. 거기 입주했던 사람들한테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팔거나 이 딱지가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입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마을이 재개발되기 때문에 입주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형과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형이 마침 그 재개발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애예요? 이제 어른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어른처럼 이런 걸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기출로 나왔을 때 성장소설이라는 보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어린 시절의 특정 일을 겪고 성숙해지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되는 건데 그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역순행적 구조가 들어갔다 또는 현재 사이에 과거를 삽입했다 이런 식으로 또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순행 또는 현재 사이에 과거를 삽입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얘가 성당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요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얘는 주인공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 얘기하니까 자기 내면은 진짜 똑똑하게 잘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내면은 주인공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그 추측 위주로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시간을 내면 예전에 나왔던 기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